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총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또 최근 테슬라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테슬라가 이번 주총의 주요 안건 2개를 투표에 붙이게 되며 이를 위해서 홈페이지까지 따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8년도에 통과가 되었던 일론 머스크 CEO 보상안입니다. 그리고 이 CEO 보상안 같은 경우 2018년도 당시에도 아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 주총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왜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주총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총에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테슬라 주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관이 약 43.7%를 가지고 있고 개인이 43%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론 머스크와 임원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관과 개인만 비교하자면 거의 1대1의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투표율이 91%인 반면에 개인 투자자의 투표율은 29%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인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의 결정에 따라서 특정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 경우 펀드 매니저가 실제 투표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덱스 펀드로서 S&P 500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비중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시브 펀드의 비중 자체도 상당히 높은데 중요한 것은 이 패시브 펀드가 주총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찬성과 반대가 의결권 자문 서비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 펀드 매니저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의결권 자문 서비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과거에 의결권 자문사에서 테슬라 이사회에 반하는 결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패시브 인덱스 펀드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 비율은 약 12%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사태를 가정해서 이 패시브 펀드에서 이번 주총에서 주요 안건의 반대표를 던지게 된다면 나머지 주식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인 주식에서 58%의 찬성표가 나와야지 해당 안건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8% 자체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인데 앞서 살펴봤던 개인 투자자 투표율이 29%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밖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100%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58%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투표율이 이번에 특히나 더 중요한 주주총회가 되고 어떻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주총 투표를 위해서 테슬라가 만들었던 사이트이고 미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던 사이트입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미국에 계신 분들도 1-20%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고 한국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방법 역시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다양한 브로커 혹은 증권사 계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증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이메일로 proxyvote.com으로부터 오는 이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증권사와 연계되어 있는 이 계정을 통해서 또 어느 증권사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테슬라에서 보내주는 대리인 투표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손쉽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미국의 브로커 그리고 증권사 중에서도 이렇게 이메일을 받아서 간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손쉽게 투표를 할 수 없는 다른 브로커들 역시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메일이 날아올 수도 있는데 만약 위에 나와 있는 해당 증권사나 브로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브로커나 증권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주총 투표 참여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영상 댓글이나 혹은 X 플랫폼에서 공유해 주신다면은 제가 확인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영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또 상당히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사실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주 오지 않길 바라는 시기이지만 생각보다 자주 찾아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장기 투자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는 포용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 변화만 보게 된다면 최근에 들어서 엄청난 요동을 친 것 같지만, 사실 과거 시점으로 본다면은 비슷한 요동이 과거에도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단순 주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로그 차트로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큰 변화폭 역시 큰 역사로 봤을 때 항상 일어났던 일 중 하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크게 두 번의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2013년도 이때 테슬라가 그냥 망할 줄 알았는데 모델 S를 결국 생산해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며 이때 주가가 10배 뛰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상승도 하였지만 여전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구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 모델 3 생산을 시작하고 대량 생산을 못한다라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모델 Y까지 성공적으로 생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15배에 달하는 주가 상승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던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구간이 이제 3차 상승 웨이브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과거에도 큰 주가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승에 합당한 일들은 먼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망할 줄 알았던 회사가 결국은 전기차를 그래도 의미있게 생산할 수 있었다라는 게 1차 상승 웨이브의 이유였으며, 2차 상승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미있는 대량 생산, 모델 3와 모델 Y, SUV 시장으로까지 진출했다라는 게 아주 큰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가 3차 웨이브가 올지 안 올지를 판가름하는 방법은 결국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인 미래의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서 로보택시와 저가형 모델을 준비 중입니다. 벌써 모델 3와 모델 Y를 통해서 그 어떤 기업보다 자동차 생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하드웨어 생산 능력이 가장 효율적이며 생산 능력 확장 역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증명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짧은 구간으로 보게 되면은 다양한 노이즈가 일어나고 이게 안 좋니 저게 안 좋니 매년 나왔던 수요 문제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상승 웨이브는 합당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장기 투자의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크게 내려가게 되면은 또 많은 조롱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교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조롱과 비교는 할 수 있는 게 조롱과 비교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경 쓸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견뎌내고 혹은 무시하는 것 역시 장기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현재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AI 영역에서도 그 누구보다 뛰어난 현실 세계 AI를 벌써 보유하고 있으며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도 X 플랫폼에 공개된 승림의 FSD 영상인데,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FSD 영상을 보는 게 새로운 게 아닌 일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 주가는 역시 다양한 이슈에 묶여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혹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 항상 존재해 왔던 일이다 라는 거 역시 분명 기억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저도 테슬라 관련 내용을 다룬 지가 연수로 치면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아직까지 3차 웨이브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3차 웨이브를 탈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벌써 보여주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또 시장이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타이밍의 문제이지 여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테슬라가 가져올 거대 변혁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1차 웨이브의 10배, 2차 웨이브의 15배, 자율주행과 차세대 플랫폼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가져올 웨이브를 결국은 성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투자 자체가 내가 당장 수익을 나서 그 기분 좋음을 느끼며 이걸 다시 매도해서 현금화시키려고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얼마만큼의 손실을 받는지 혹은 내 최종 목표가 아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서 내 투자를 평가하는 것은 장기 투자자로서는 부적절한 평가 방식이라고 봅니다. 현재 시장이 매기고 있는 테슬라의 가치와 테슬라의 미래 가치의 괴리가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게 바로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평가는 지금 당장의 주가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전기차로 바뀌고 또 자율주행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된 시간에서 지금 현 시점을 훨씬 더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